y가 x에 정비례하고 란 말이 나오면 그 다음은 여러분 머릿속에 뭉게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정의가 떠올라야 돼요. 정의가 뭐예요? 정의 이름을 할 때 그 정의예요? 아니요. 무슨 정의예요? 정의가? 정말 정할 때 그런 걸 말하는 약간 비슷해. 원점을 지나는 집. 아니야, 정의란 단어의 뜻이. 정비례 정의를 좀 물어본 게 아니고 이 정의란 단어의 뜻이 뭐냐고요. 수학적으로 정의라는 게 뭡니까? 딱 뭐라고. 아까 다윗이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아, 의미를 정하다. 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어의 뜻, 용어, 진리 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를 이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부르자고 약속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왜냐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수학을 배우는 내내 자 이게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요?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랑 비슷하냐면 니 이름 뭐니? 전 박다윗인데요. 왜? 너 왜 백다윗인 거야? 왜 김다윗이 아니야? 이상하잖아 대화가. 그러니까 박다윗이에요. 그러면 그렇구나 박다윗이구나. 그럼 받아들이고 근데 너는 성격이 어때? 그랬대? 저는 착해요. 그러면 거짓말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네가 왜 착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정의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어떤 단어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정비례의 뜻이라는 거죠. 정비례의 뜻이 뭐예요? X분의 Y. 그렇지. X값이 아니에요. X값이 몇 배?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늘어갈 때 Y값도 그렇지.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늘어가는 이런 XY의 관계를 앞으로는 정비례라 부른다라는 뜻이었죠. 그게 정비례구나. 그다음에 정비례를 배우고 나면 이제 정의가 떠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문계 뭐가 떠올라야 돼요? 관계식. 관계식 좋아요. 관계식. 뭘 떠올린 겁니까? 네? 여기였구나. 네. 관계식이 떠올라야 돼요. 그럼 정비례 관계식은 뭐예요? 원점을 지나는 집. 아니 관계식. XY하고 Y의 구체적인 관계식. Y는 아니야 식이야 식. 등식. Y와 X에 관한 등식. A는 X분의 Y. Y는 AX. 그렇죠. Y는 AX. 이게 정비례 관계식이에요. 근데 이 정비례 관계식을 완성하려면 여기는 A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구할 수 있는 A를 구하는 공식이 X 좌표분의 Y 좌표한다. 이런 뭐 공식이 있다는 거였죠. 원래 관계식은 이겁니다. 그 다음 이 순서대로 떠올라야 돼요. 정비례? 정의는 X값이 2배, 3배, 4배, Y값도 똑같은 비율로 늘고 관계식은 Y는 숫자 곱하기 X꼴로 써지는 형태의 식. 그리고 마지막은 문계 마지막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지. 똑똑하군요. 네, 그래프가 떠올라야 돼요. 그럼 정비례 그래프는 이제 떠올릴 때 뭘 떠올리게 되냐면 무얼 지나는 무슨 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렇죠? 근데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좋아요. 오늘 설아 오늘 컨디션이 좋은데. 네. 왜 두 가지? A가 양수. 그렇지. A가 양수일 때는 A가 어떤 거? 이게 A가 양수일 때. 얘가 A가 음수일 때. 그럼 A가 양수일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죠? 1사분면과 3사분면. 그렇지.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가며 그래프는 방향을 위로. 오른쪽 위로 가야 돼요. X와 Y는 증가합니다. 오른쪽 위로. 보면서 하는 거였어요? 나 왜 이렇게 잘하나? 나 왜 이렇게 잘하나 했더니 야 오늘 설아가 복습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잘하는데? 그랬더니 보고 하는 거였어요. 우습다. 우스워. 네. 자, 오른쪽 위로 한다 뜻은 오른쪽 X가 뭐 할 때? 증가할 때 위로 간다. Y도 증가한다 라는 뜻이고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 증가함수라 부른다고 했죠. 이 함수를 증가함수라 부른다.
그럼 오른쪽 아래로 가는 이 직선 몇 사와 몇 사를 통하죠? 이사와 시사. 오른쪽 아래라는 건 x가 증가. 이제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 감소.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 감소. 그렇죠. 감소함수라고 불러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마지막 하나는 추가로 이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렇죠. y축에 가깝다. 그 y축에 가깝다는 뜻은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세워진다는 뜻이죠. 꼿꼿하게 세워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 그래. 벌써 바로 와? 아니 저 이건 니거 아니야. 그 밑에 있어. 준비됐어? 아니 집에서 왔어요. 오. 예? 이번에도 만점? 아니 그건 모르겠네. 기대할게. 예? 저번에 만점 받았어요. 얘가요? 제 시험이요. 시험 보고 어떻게든 친구가 칭찬 받으면 그게 또 배 아파서. 자, 이제 조용히. 조용히. 아시죠? 조용히. 선생님한테 인사하는데 주머니에 손 꽂고 이 건방진 화성 아니에요? 아, 그렇네요. x값이 2배가 되면 y값도 2배가 된다. 그런가요? 네. 근데 정비례니까 x값이 2배일 때 y도 똑같은 2배 성립하더라. 맞는 말.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2번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배가 되면 y값도 마이너스 2분의 1배가 된다. 네. 정비례는 같은 비율로 늘고 줄고 하면 됩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x값이 3분의 1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대입해 보시면 되죠. 대입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식이 없죠? 자, 이제 3번은 좀 설명 잘 들으세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풀이대로. 원래 문제가 요구하는 풀이는 y는 이게 이런 값이 이게 x값이 3분의 1일 때 y값이 마이너스 1입니까를 참으로 만드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면 이 y와 x에 대한 관계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관계는 이 관계식이죠. 그렇지? y는 숫자 곱하기 x. 근데 이 숫자를 구하는 방식은 x좌표분의 y좌표 한다. 여기 있어요. 이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맞다고 알려져 있는 값이니까 이걸 써먹어야 되겠죠. x분의 y 한다. x분의 y 한다. 그럼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3x이다. 그렇죠. 여기다 이건 이제 확실히 정해진 식이니까 이걸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대입해서 참이 되면 이 말이 맞는 거고 참이 아니면 이제 저건 틀린 말이 되겠죠.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x는 3분의 1이 된다는 뜻이니까 한번 대입해 봅시다. y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하고 x 사이에는 곱하기 생략되어 있고 거기다 3분의 1 집어넣어봐요. 그럼 좌우가 같습니까? 좌우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약분되잖아요. 1, 여기 1.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거 맞는 말이네요. 맞구나. 네, 3번도 맞는 말이에요. 됐나요? 자, 이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 잘 보세요. 두 번째 방식. 3번을 푸는 두 번째 방식은 정비례에서는 이 a를 구하는 공식이 이랬었죠. x분의 y. x분의 y라고 알려져 있는 숫자는 4분의 마이너스 10이죠. 만약 근데 이것도 참이라면 4분의 마이너스 12, x분의 y 한 값이나 여기 x분의 y 한 값이 서로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같은 관계식에서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테니까. 그럼 x분의 x 앞에가 3분의 1 분의 y. 얘네들이 같은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근데 혹시 이거 실례 안 된다면 이건 알고 있나요? 분수와 분수가 서로 같을 때는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값이 서로 같다.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이런 거잖아요. 2분의 6과 3분의 9는
같나요? 다른가요? 같아요. 같습니다. 약분하면 3이고 얘도 약분하면 3이니까 29 발음 너무 센데 36 18 그렇죠. 이거 우연의 일치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겁니다. 다른 걸 해봐도 마찬가지죠. 2분의 4 약분하면 2죠. 5분의 10 약분하면 2예요. 10, 20 같잖아요. 원래 그런 겁니다. 분수는 늘 그렇게 성립한다. 이 말이 참이라면 이 말도 참입니까? 물어볼 때는 저게 참일 때 얘가 참이려면 똑같은 x분의 y의 그 값이 서로 같이 나와야 될 테니까 계산해 보면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12랑 여기는 3분의 1을 곱한 값과 여기는 4랑 마이너스 1이 곱한 값이 같습니까? 네, 같네요. 이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4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도 3번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 이해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노란색이 좀 더 좋은 풀이야. 관계식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는 것. 두 개 더 좋은 풀이긴 한데 밑에 방식처럼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4번은 맞는 걸까요? 자, 4번. 4번은 좀 전에 관계식이 있었죠. 우리가 구해놨었잖아요. 그 관계도 똑같이 이거를 대입해 보시는 겁니다. x의 마이너스 2분의 1, y의 마이너스 3분의 2. y의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 곱하기 x의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이게 딱 봐도 답이 안 맞잖아. 얘는 음수인데? 얘는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답은커녕 부호가 안 맞아요. 이게 틀렸네요. 4번이 틀렸구나. 5번 xy 관계식은 y는 마이너스 3x이다. 그렇죠. 아까 구해놨잖아요. y는 마이너스 3x 맞다. 틀린 거는 4번이 틀렸다. 맞췄구나. 너무 좋아하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맞았군요. 네. 이건 기본적인 개념만 잘 익히시면 아주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정비례 관계잖아요. 책에도 나와있죠. y는 마이너스 2x, y는 숫자 곱하기 x, 정비례. 정비례는 그래프를 그리면 무슨 모양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뭘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직선을 그리려면 몇 개 점이 필요하다고요? 직선, 내가 원하는 직선 하나를 그리려면 점이 많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2개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2개인데 얘는 당연히 원점을 지나잖아요. 그 원점 하나는 찍어놓고 나머지 하나만 더 그리면 돼요. 원점을 찍어 두시고 여기다 찍고 이 직선이 지나는 나머지 한 점을 더 찾는다. 나머지 한 점은요?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으세요. x에 1 집어넣으면 y 얼마 나와야 되죠? 0. 무슨 소리예요? x에 1 집어넣으면 y는 자, 우리는 그래프 다시 말하지만 이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근데 이 직선을 만족하는 그래프라는 거는 x값에 짝지어져 있는 y값들이 모여서 직선이 되는 거고 이 직선은 항상 원점을 지나니까 이 직선 그릴 때는 최소한 점이 2개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2개인데 원점을 지나니까 당연히 0,0가 점 찍어두면 나머지 하나만 더 찾으면 된다고. 근데 나머지 하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식을 만족하는 x좌표와 y좌표로 점 하나 더 찍으면 된다는 뜻이야. 아무거나 숫자를 집어넣어도 되지만 비교적 간단한 숫자를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x에다 한번 1을 한번 집어넣은 거예요. x에 1에 대응되는 어떤 y값이 있을 테니까 그게 함수잖아. x값에 맞는 y값. 그렇게 짝지어진 게 함수니까요. 그럼 x에 1 집어넣었더니 y하고 마이너스 2하고 x 사이는 뭐가 생략돼 있죠? 마이너스 2와 x 사이에 무슨 부호가 생략돼 있어요? 곱하기 생략돼 있잖아. 곱하기. 안 그래? 근데 x에 뭘 집어넣기로 했죠? 1을 집어넣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때 y값이 얼마나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1,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찍으라는 얘기예요. 1, 오른쪽 한 칸, 마이너스 2, 밑으로 2칸, 여기. 이 두 점을 이제 자르대고 적당히 찍 하고 그으시면 이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렵습니까? 어렵진 않죠? 네. 조금만 연습하시면 저 정도는 금방 됩니다. 선생님 꼭 자대고 그려야 됩니까? 아니요. 잘 안 되셔도 됩니다. 그냥 자를 대면 좀 더 이쁘다는 것 뿐이지 꼭 자를 대라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뭐 그림 그리려고 했더니
이런 친구들 때문에 그래. 뭐 그림 그려할 때 자꾸 이렇게 그리거나 이상하게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자꾸 뭐 이렇게 그리거나 손이 떨려서. 손이 떨려서 그냥 이 두 점을 적당히 그냥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잘 이렇게 안 반듯해도 괜찮아. 너무 반듯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직선이라는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릴 때 또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요거 두 개만 이어요. 왜 이것만 두 개 있죠? 아니 가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점이 두 개니까. 1점 두 개니까. 근데 이 두 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 그냥 두 개일 뿐이니까 나머지 점까지 다 찍으려면 이렇게 직선을 이제 이으셔야 되죠. 이렇게. 그럼 얘도 같겠죠? 똑같잖아요. 정비례. 그치? 원점을 지나는 직선. 점 두 개. 점 두 개 필요 없어. 하나만 있으면 돼. 왜? 원점을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한 점. 근데 얘는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계산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x 1 집어넣으면 1,2분의 1 집어넣으면 1,2분의 1, 0,0도 진행하는데 x에 1 집어넣으면 1,2분의 1을 진행한다고요. 1,2분의 1이면 오른쪽 한 칸 위로 단칸이야. 단칸 표시하기가 좀 그렇잖아. 모는 종이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값보다는 되도록이면 이 분모가 지워지기 위해서 x는 되도록이면 2의 배수 형태를 집어넣으면 계산이 좀 쉽겠죠. 근데 2의 배수 중에 너무 큰 숫자 말고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야 찍기가 편하니까 x에 그냥 2 집어넣읍시다. 그럼 그때 y는 2 약분되고 1 남죠. 이 말 이해됩니까? 그거 말고도 많은 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해서 그림을 그리겠다는 얘기죠. 원점 찍혔고 2,1 여기네요. 그럼 이제 이 두 점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이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으시면 돼요. 그러면 된 거죠. 네. 그럼 어디까지 그려야 됩니까? 모는 종이 있는 데까지만 그리시면 돼요. 어차피 직선이야 무한히 옆으로 뻗어 나갈 텐데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모는 종이 있는 표현된 데까지만 그리시면 됩니다. 정비례한다. 아, 정비례. 근데 x값이 얼마일 때 y값이 얼마이고 x값 얼마일 때 또 다른 y값을 구하시오. 아, 관계식이 필요한 거지. 정의가 필요하기보다는 여기서는 관계식이 필요해요. y는 ax. 근데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거는 써먹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주어진 조건이니까. 이건 써먹어라고 준 거니까 직접 무슨 입?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y에 2를 대입하시고 a 곱하기 생략되어 있으니까 쓰시고 2분의 1 대입하시고. 자,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분모 2를 지우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해야 되죠? 2를 곱해야 되겠죠. 이 2를 지워야 되니까. 2를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 2는 4가 되고 이렇게 약분하시면 얼마 나와요? a가 남겠죠. a는 4. 그럼 이제 정비례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 식은 알고 보니 y는 ax 4x였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정말요? 집에서 혼자 풀 수 있냐? 묻는 겁니다. 내가 설명하는 것만 알아듣지 말고 집에 가서 이 설명으로 비슷한 문제는 풀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남은 거는 그럼 만약 x가 2분의 1일 때 y가 2라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얼마니? 식이 나왔잖아요? 또다시 대입합니다. x에 마이너스 1일 때 y값 구하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4 곱하기 마이너스 1. 음수 집어넣을 때는 가로치는 게 예의라고 그랬죠? 네, 예의가 있는 짓을 해야 돼요. 곱하시면 양수 음수 곱하면 음수가 되고 4. 그래서 y값은 마이너스 4가 정답이다.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풀이는 이런 풀이도 있다고 했죠? 두 번째 풀이. 정비례이기 때문에 정비례에서는 x 좌표분의 y 좌표하면 이게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고 그랬죠. x 좌표분의 y 좌표하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x, y는 서로 무슨 x, y냐면 서로 짝지어진 x, y를 말합니다. 보통 함수적으로 서로 짝지어져 있단 말을 두 글자로 대응이라 불러요. 대칭이 아니고 대응. 앞으로 자주 쓰일 단어라 좀 익숙하지 않아도 잘 봐두셔야 돼요. 함수에서 x값에 짝지어지는 y값, 서로 짝꿍 있죠.
그 짝꿍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대응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대응돼 있는 x, y를 서로 분수로 쓰시면 항상 답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대응돼 있잖아요. 얘네들이 짝꿍이잖아. 그럼 x 좌표 2분의 1분의 y 좌표 2. 이 값이나 얘네들이 짝지어져 있잖아요. x 좌표 마이너스 1분의 y 좌표 모르니까 그냥 y라고 씁시다. 이걸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똑같은 정비례 한 문제 안에서는 x 좌표 y 좌표 항상 그 값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 같다. 그걸 좀 전에 배우지 않았나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값이 서로 같다. 2분의 1 곱하기 y 한 값이나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한 값은 서로 같다. y값 구하려면 양변에 뭘 곱해야 되죠? 2를 곱해야죠. 이 1을 없애야 y값이 나올 테니까. 어려운 계산인가요? 이거 어려운 말인가요? 이 2를 없애기 위해서, 이 분모 2를 없애기 위해서 2를 곱한다가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죠. 그럼 대신에 등식의 성질, 왼쪽에다 2를 곱하면 오른쪽도 2를 곱해야 돼요. 약분되고 지워지시고 y가 남고 곱하시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 얼마예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을 구할 수도 있어요. 이 답이 여기 있어요. 같은 답입니다. 아셨죠?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 b 값에 대해서 4a 플러스 b 값을 계산하시오. 자, 오른쪽 그림을 보고 a, b를 찾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방법이 두 가지다.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네, 강축풀이. y는 ax. 왜? 식에 써있기도 하고 이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정비례죠. 근데 이 정비례 그래프가 보니까 두 개 점을 지나가요. 누구? 얘랑 얘를 지나가죠. 맞아요? 누굴 지나간다고? x가 6, 일단 점을 써보면 4,6과 마이너스 2,b라고 쓰는 게 맞겠죠? x 앞에 먼저 부르고 나중에 y 앞에 부르는 거고 x 앞에 먼저 부르고 나중에 y 앞에 부르는 거니까. 그럼 이 얘기는 x에다가 4 집어넣으면 짝지어지는 y는 6이다 라는 뜻이죠. 그럼 이 얘기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쓰면 짝지어지는 y는 b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문장 잘 보시면 똑같지 않나요? 숫자만 틀린 내용이 똑같잖아. 정비례인데 관계식은 안 나와 있는 상태였고 하나를 알아요. 그렇죠? x, y 하나를 알아. 근데 나머지를 모르잖아. 얘도 그러네. 하나를 알잖아. 나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풀이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럼 이 아는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여기서 먼저 a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대입해서 b 값까지 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순서로 가면 된다는 뜻이죠. 그럼 1번 y에 6, x에 4를 대입한다. 6, 4a. 여기서 a 값 구할 수 있죠? a를 구하려면 양쪽을 뭘로 나눠야 되죠? 4로 나눠야죠. 이런 거 할 때마다 그제서야 끄떡대시면 안 돼요. 이걸 왜 지금 끄떡대고 있어? 당연히 지금까지 방정식 이렇게 배웠잖아. a 값 구할 때 곱하게 되어 있는 4를 양변으로 나누어서 a 값 구한다고 배웠으니까 약분시키면 돼요. 그럼 a는 2분의 3. 따라서 완성된 식, 그럼 이제 관계식을 알아냈죠. 이 관계를 알아냈어요. y는 2분의 3x라고 쓰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얘를 대입하죠. 두 번째, 대입해라. x에 마이너스 2, y에 b를 대입한다. y에 b를 대입한다. x에는 2분의 3 곱하기 x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가로 쳐야 예의 바른 뜻이다. 그리고 약분이란 걸 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남았죠?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다 됐네요. a 값 구해줬고 b 값 구해줬고 여기 맞춰 써라. 저게 뭐죠? 4a, 4 곱하기 a 더하기 b 4 곱하기 a 2분의 3 더하기 b 마이너스 3 부호 겹치면 가로 쳐라. 약분하고 1, 약분하고 2, 2, 3은 6 플러스 마이너스 3 얼마예요? 3. 그렇죠.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돼요.
두 번째 방식대로 풀어봅시다. 두 번째 패턴. 그럼 두 번째 패턴은 어떻게 풉니까? 좀 전에 했던 정비례일 때는 사실은 관계식은 정비례 문제일 때는 관계식은 없어도 될 수가 있어요. 점만 가지고 구할 수 있거든요. x값이 4일 때 여기 있잖아요. 요만. x값이 4일 때 y값이 6이네? 그러면 4분의 6한 값과 x값이 마이너스일 때 y값이 b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b 한 값은 x분의 y, x분의 y 한 값은 다 똑같은 값인 x 앞에 있는 개수 a를 구하는 공식이었다. 이해 안 되시는 분? 난 선생님 쓴 저 한 줄을 난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손 꺾을 테니까. 그렇게 저런 식으로 풀었어요.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a는 쉽게 구해져요. 왜? 이건 모르지만 이건 알잖아. 이 값이 a 값이라는 뜻이거든요. 약분하면 2분의 3. 그 다음은 b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 약분할게요. 4분의 1 약분하면 2분의 3이니까. 그럼 이렇게 곱한 값과 이렇게 곱한 값 때문에요. 그럼 2와 b를 곱한 값, 2b의 값은 3과 마이너스를 곱한 값, 마이너스 6과 같다. 양변을 뭐로 나누죠? 2로. 당연히 문자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야 그 문자 값이 나와요. b는 마이너스 3. 아까랑 똑같은 값이 나왔죠? 이렇게 여기 한 거죠. 똑같은 값이 이렇게 나와 있어. 남은 건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문제를 끌고 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풀이법을 본다면 두 번째 풀이가 훨씬 더 쉬워요. 풀이는. 하지만 1번 풀이가 더 좋은 풀이고 당연히 두 개 다 아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비례할 때 빠르게 푸는 방식, 하지만 정비례가 아니면 이 방식은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원풀이를 잘 기억하고 있는다. 네, 그럼 더 좋겠죠. 됐나요? 또 있습니까? 질문? 또 있어요? 자, 없으시면 잠깐 5분 쉬었다 갑시다. 테스트 보실 분 보세요. 테스트 보실 분? 야, 해담이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놀았니? 기특 해담이? 네. 좋아. 네. 잘했어. 이제 다 맞기만 하면 돼.
그거요. 자, 질문이 끝나셨다면 반비례 합시다. 정비례를 하셨기 때문에 반비례는 물론 개념은 다르겠죠. 하지만 배우는 흐름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좀 전에 정비례 배울 때 어떤 흐름을 배웠는지 기억하세요? 정비례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X가 두 배는 A가 Y는 두 배. 그치, 정의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X가 2배, 3배, Y도 2배, 3배. 그럼 정의를 떠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떠올려야 될 거는 관계식. 관계식을 떠올려야 돼요. 정비례 관계식은 Y는 숫자 곱하기 X. 그 숫자를 구하는 공식은 X 좌표분의 Y 좌표한다. 그 다음에 관계식을 다 떠올리고 나면 그 다음은 그래프를 떠올린다. 그래프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류.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지나는 방향이 다르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순차별로 떠올렸어야 되잖아요? 그치? 반비례도 이런 순서로 배울 겁니다. 처음에 반비례 뜻이 뭔지, 그 뜻에 맞는 관계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관계식에 맞게 그래프에 점을 찍어받은 게 대응시켜서 여기는 식에다 대입해서 점을 찍었더니 그 점의 이동 경로를 보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 예상이 돼. 그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 흐름들이 익혀가기 때문에 정비례 배울 때는 속도가 조금 느리게 배우는데 반비례 배울 때는 조금은 더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반비례 정비례 정의는 x값이 2배, 3배, 4배 그럼 y도 똑같은 숫자, 똑같은 비율로. 근데 반비례는 x가 2배, 3배 넣을 때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그럼 앞에 있는 2, 3, 4에 이게 무슨 수라 부르죠? 이런 수를? 분수. 아니에요. 두 글자로. 무슨 수? 연수. 응? 연수. 약수? 알았는데 연수. 역수. 역수. 연수. 역수라고, 역수. 역수배로 넣는 게 반비례예요. 그러니까 정비례는 같은 배로, 같은 숫자로 늘어가는 게 정비례라면 반비례는 역수배로 넣는 겁니다. 제가 2배 늘었네? 그럼 나는 2분의 1배. 제가 4배 늘었네? 그럼 나는 4분의 1배. 이런 식으로 역수배로 늘어가는 게 반비례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죠? 저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는 반비례라고 부르기로 약속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반비례 관계식. 그럼 반비례 관계식을 봤더니 여기 얘가 나와 있죠? 예. 이 예를 보면 설명드릴게요. 여긴 x가 처음값이 1이고 거기 대응되는 짝꿍인 짝지어지는 y값은 120이에요. 근데 x값이 1에서 2로 몇 배 늘었나요? 2배. 2배 늘었는데 y값은 2분의 1배. 2분의 1, 120에다 2분의 1 곱하면 60이 되고 x값이 3배 늘 때 짝지어지는 y값은 3분의 1배, 120에 3분의 1 곱하면 40이 되고 1에다가 3까지 몇 배 넣냐면 4배. 그럼 120은 4분의 1배 곱하면 30.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다 보니까 그럼 나중에 그러면 1에서 x까지 정말로 x로 만약 바뀐다면 1에서 2로, 1에서 3으로, 1에서 4로 2로 갈 때는 2배, 3으로 갈 때는 3배, 4로 갈 때는 4배, x로 갈 때는 x배. 1. 일단 x는 1에서 x까지 x는 x배가 늘죠. y는 그럼 몇 배가 는다고요? x분의 1배. 그럼 x분의 1을 여기다 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120 곱하기 x분의 1 하면 그게 y값이 된다. 는 뜻 아닌가요? y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120이라는 값에 2분의 1배, 120에 3분의 1배, 120에 4분의 1배, 120에 x분의 1배. 그래서 이 관계식을 좀 이쁘게 써보면 y는 여기는 120과 x는 보통 일반적으로 약분하는 관계죠. 근데 약분이 지금 얼마인지 몰라서 안 되죠. 그럼 남아있는 120은 분모로 가서 곱해지나요? 분자로 가서 곱해지나요? 분자로. 120 곱하기 1, 120. 분자는 120. 관계식은 y는 x분의 120의 형태로 써진다. 쓰다 보니까 알겠어. 반비례 관계식은 식이 정비례든 반비례든 x값에 대응되는 x에 짝지어지는 y값을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항상 식이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늘 식은 y는 하고 쓰십니다. 오른쪽에 쿵짝쿵짝 계산해서 y값 빨리빨리 구하려고. y는 하고 쓰고 보니까 분모에 x가 가고 분자에 숫자가 오더라는 얘기지. 그 숫자를 그냥 앞에서 정비례 배운 것처럼 똑같이 그 숫자를 그냥 a라고 합시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a는 정비례에서 a값이 아니고 반비례에서 a값이에요. 똑같은 문자를 쓸 뿐이지 모양이 y는 x분의 숫자 이런 꼴로 써진다 라는 거를 그냥 식으로 만든 것 뿐이에요. x분의 숫자. 정비례는 숫자 곱하기 x. 그럼 반비례는 숫자 나누기 x를 말해요. 이게 반비례예요. 정비례는 숫자 곱하기 x, 반비례는 숫자 나누기 x. 아셨죠? 이 a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비례에서는 a를 빨리 구하는 방식이 뭐였죠? 좀 전에 했는데. 정비례에서 a를 빨리 구하는 방식. 뭐분의 뭐? x분의 y. 반비례에서는 a를 빨리 구하는 공식은 x 곱하기 y. x, y를 곱하시면 돼요. 이거 왜 이런 식이 나오죠? 봐봐. a를 구하려면 여기 분자에 있는 a를 구하시려면 분모 x가 필요 없잖아요? 분모 x를 지우기 위해서 양변에 x를 이렇게 곱하시는 거예요. x를 이렇게 곱하시는 거예요. 그때 x가 지워지는 거죠. 그 a는 x 곱하기 y. 그렇게 a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반비례에서는 a를 빨리 구하려면 x 곱하기 y 하면 된다. 물론 이 x, y는 서로 짝지어지는 x, y다. 서로 관계없는 x, y가 아니고 x의 짝꿍 y. 걔네들이 곱하면 a 값을 빠르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반비례 관계식이에요. 이해합니까? 자, 그럼 정비례할 때 이런 문제 풀지 않았어요? 정비례할 때? 다음은 y가 x에 정비례한다. 근데 x가 2일 때 y가 4이다. 그럼 x가 마이너스일 때 y는 얼마냐?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 어떻게 풀었죠? 뭐 관계식을 세워도 되겠지만 x분의 y 하면 여기 x분의 y 한 값과 같다. 그랬었죠? 짝지어진 x분의 y, 짝지어진 y, x분의 y 하면 서로 같은 값이 나온다. 이렇게 곱하면 2y,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대각선 방향 곱한 값은 분수는 서로 같아야 된다. 양변에 2를 나눴더니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었죠. 반비례는 더 쉽다. y가 x에 반비례합니다. 똑같은 문제라고 칩시다. 반비례에서 x가 1일 때 y가 4예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얼마인가요? y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정비례에서는 x분의 y, x분의 y가 서로 같다면 반비례에서는 x 곱하기 y가 서로 같아야 돼요. x 곱하기 y, 2 곱하기 4 한 값이나 x 곱하기 y, 마이너스 1 곱하기 y 한 값이 같아야 된다. 2, 4, 8. 마이너스 1 곱하기 y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가 8이니까 이 음수를 저로 주면 되죠. y는 마이너스 8. 이게 쉽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반비례 오히려 이런 건 더 쉬워요. 정비례보다. 관계식은 정비례보다 살짝 분수기 때문에 좀 불편해 보이지만 오히려 저렇게 점의 좌표 찾는 거는 정비례보다 계산이 훨씬 더 쉽습니다.
곱셈이니까. 나눗셈보다는 곱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훨씬 쉽다. 1리터 우유를 X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실 때 한 명이 마시는 우유의 양을 Y리터라고 한답니다. 다음을 완성하시오. 아, 우유가 이렇게 우유 안에, 우유통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 총 우유가 몇 미리 들어있었냐면 600ml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똑같이 서로 나눠 마실 거야. 근데 한 명이 있으면 그 한 명은 얼마를 마시게 되죠? 600을 다 마시겠죠, 혼자서. 근데 두 명이 있으면 300이요. 300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2분의 6 하는 거죠. 2분의 600. 네. 3명이 있으면 600을 3으로 나누는 거니까 3분의 600. 4명 있으면 600을 4로 나누는 거니까 4분의 600. 그러다가 만약에 사람이 X명이 있으면 X분의 600이죠. 지금 계산 봐봐. 사람분의 우유의 양, 사람분의 우유의 양, 사람분의 우유의 양 하면 1인당 먹는 양이 나온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게 뭐냐면 1인당 먹는 우유의 양이니까 그게 Y값이죠. 따라서 Y는 X에 반비례하는 게 맞냐? 네, 반비례한다. 네. 왜 그러냐면 이거 2배 넣을 때 얘는 2분의 1배 넣으니까. 얘 3배 넣을 때 일단 3분의 1 곱하면 이 모양이잖아요. 600에 3분의 1 곱하면 딱 이 모양이잖아. 반비례한다. 반비례합니다. 관계식을 쓰시오. 이게 관계식이죠. Y는 X분의 600이다. 아주 쉬운 식. Y가 X에 반비례한다. 관계식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Y는 X분의 A다. 반비례니까. 그럼 A만 쓰면 이 답이 이제 끝났다는 뜻이죠. A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나요? X 곱하기 Y 해라. X 곱하기 Y 해라. 얼마? 12. 끝났다. 1번 답. 2번 답. 반비례. Y는 X분의 A 한다. 그럼 A를 써야 되는데 X분의 A는 얘네들이 곱한다. X 곱하기 Y 한다. 8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되고 약분하고 여기 2가 남고 2, 3은 6. 여기 분자로 마이너스 2가 올라간다. 물론 좀 이쁘게 쓰면 이렇게 음수를 내려주는 게 좋긴 하죠. 마이너스 X분의 6 이렇게 대표로 부호를 내려주는 게 좋긴 합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근데 대신 이거는 빠른 풀이잖아. 반비례에서만 성립하는 빠른 풀이에요. 근데 반비례를 벗어나면 이런 관계 못 쓰잖아. A 값은 X, Y를 곱합니다. 이거는 반비례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이 풀이는 약간 느낌상 반쪽짜리 풀이에요. 반비례를 벗어나면 못 푸는 거. 아까 정비례처럼 정비례 때는 X분의 Y 하면 저 A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정비례 벗어나면 이 식은 못 쓰거든요. 봐봐. 벌써 못 쓰잖아. 반비례 넘어왔더니 이 식 못 쓰고 있잖아. 정비례는 걸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반비례 넘어가니까 바꿔 쓰잖아. 또 이렇게 이걸 써야 된다. 그럼 정비례 반비례 아니라면 그 다음에 이것도 둘 다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가 더 좋은 풀이라고 했죠. 반비례한다. 아, 어쨌든 반비례하면 관계식은 X분의 A라고 써야 돼. 근데 여기에 X값이 3일 때 Y값이 4를 집어넣으면 A를 구할 수 있겠다. Y에 4 넣고 X에 3 대입한다. 집중하고 계시죠? 네. 근데 A를 구하려면 양변에 뭘 곱해야 되나요? 3. A를 구하려면 분모 3을 지워야 되니까 약분하면 A가 구해진다. 그 A는 3, 4, 12. 이게 더 좋은 풀이에요. 그래서 A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완성된 관계식은 Y는 X분의 12가 정답이다. 이게 더 좋은 풀이라는 뜻이죠. 네. 그런 겁니다. 2번도 이런 패턴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쉽게도 풀어보시고, 한 번은 쉽게 풀어보고, 한 번은 이제 정석대로 풀어보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제 3번이에요. 아이고. 예제 3번. A 기계 5대를 8시간 동안 가동해야 끝나는 작업이 있답니다. A라는 기계가 있대요. 어떤 기계인지 모르겠지만 A라는 기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A 기계예요. 근데 얘는 똑같은 게 몇 대? 5대. 똑같은 게 5대.
있어요. 똑같은 기계 A가 5대. 근데 얘를 각각 8시간씩 돌려요. 얘도 8시간. 얘도 8시간. 다 8시간씩. 5개 모두. 돌렸더니 작업이 끝났답니다. 됐죠? 그럼 A 기계 X대를 Y시간 동안 가동해서 이 작업을 끝내려고 할 때 Y와 X의 관계식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A 기계를 5대를 각각 8시간씩 돌렸더니 일이 끝났대요. 그럼 일을 끝내기 위한 총 시간은 몇 시간인 거예요? 40시간인 거죠. 왜? 그치. 한 기계당 8시간인데 기계가 5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40은 일의 총 시간이에요. 일을 마무리하기 위한 총 시간. 40시간. 근데 이번에는 1번 문제. 어쨌든 이 일을 완성하려면 총 40시간이 걸리는데 X대를 가동해서 Y시간 동안 가동한답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시간을 구하려면 만약에 시간을 구해봅시다. 근데 총 시간은 40시간이야. 근데 기계가 한 대 있어요. 그럼 몇 시간 걸리는 거죠? 40시간 걸리는 거죠? 근데 총 이 일을 끝내려면 40시간 필요한데 기계가 2대 있어요. 그럼 몇 시간이면 이 일을 마무리한다는 뜻이죠? 20시간이에요. 그럼 이런 식의 계산이라면 시간 Y를 구하려면 40을 뭘로 나누면 되죠? X. 그렇죠. 맞아요. X. A의 기계 대수. X로 나누시면 돼요. 그 X가 기계가 한 대? 그럼 총 40시간. 2대? 20시간. 3대? 3분의 40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이 나온다는 뜻이죠. 관계식은 1번. 다음과 같이 써진다. 2번. A 기계 10대. A 기계의 대수가 X값이죠. A 기계 10대라는 뜻은 X가 11대라는 뜻이에요. 몇 시간 걸립니까? Y값을 구하라. 그럼 숫자 대입하면 되겠네요. X에 10 대입하면 몇 시간 걸리죠? 4시간. 네. 4시간 걸린다. 기계 10대를 돌리면 4시간 만에 이 작업을 끝낼 수 있다.